서울대인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음식 앉으시면은 발언이 잘 보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쪽에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색 파우치 분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파우치 분실하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와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파우치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식은 8시 30분에서 40분 객석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 그리고 정치 집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집회가 아니라 학생들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연상시키는 구호, 행동, 바라보면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 태극기나 기타 여러 정치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행동을 하시는 것 또한 참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식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과 구호 연습을 하고 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안전 이슈인데요. 저희 계단 양 끝에 청테이프로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생각보다 많은 인원분들이 오셔서 다 앉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통로는 안전을 위해서 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이컵에 촛불을 사용하시다 보면 종이컵으로 불이 옮겨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께서 알려주시고 빠르게 발로 밟아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오늘의 집회는 그 어떠한 정당과 정치 집단과도 관련 없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정당 관계자분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본식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퇴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희 안내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신한은행이 써져 있는 건물이 1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실 고객은 죄송합니다. 분께서는 유무였습니다. 예, 청테이프 선을 따라서 학생회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가 일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벽에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버려주시고 저희 집회가 끝났을 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챙겨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여 명의 자원봉사 스태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태프분들은 모두 경광봉에 불을 켜주시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반드시 스태프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 과정에서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인원을 추산한 결과 약 500명의 서울대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왔습니다. 저희 공지는 8시 30분으로 드렸지만 30분부터 40분까지는 구호를 연습하고 일부 공지사항을 전달드리는 시간으로 했었는데요. 8시 40분이 되기 전에 저희 구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분들은 연습이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저희 안내문 보이십니까? 저희 안내문에 구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 대표 구호부터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자, 이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혼란이 있으신데요. 16글자를 모두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자, 언론에 진짜 담기기 전에 마지막 연습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시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가 후원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후원을 받지 않고 사비로 부담하는 집회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장비가 많아지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산하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현재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돈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집회라는 취지에도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판단을 해서 후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8시 40분을 기준으로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후원 관련된 공지사항과 계좌번호가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후원해주신 금액에서 사용 금액을 넘는 잔액은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인재 장학금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계좌가 공지된 이후로 일요일 자정까지만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히 자정은 아니고요. 월요일날 제가 은행을 가서 입금을 하고 통장을 폐쇄하는 순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원하시는 후원자분께서는 입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익명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후원 관련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아까 연습한 구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면 제가 외치면 선창하면 흡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위해 정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서울대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금요일 밤 바쁘신 시간 쪽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우리가 오늘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저는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제는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실에 들어온 지 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면 조국 교수님의 자녀분이 논문을 24편 쓰셨을 시간인데 저는 지금까지 논문 한 편, 심지어 한 글자도 못 썼습니다. 2주 만에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1과제로 병리학 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넉넉지 않은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학기 저는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약 200여만 원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시간 쪽에 과외를 해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수십억 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서울대학교 관악회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조국 교수님의 그 말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입잡해라! 고작 대학원 1년 차로 이제 막 배우기도 정신없는 가운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 속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힘써 외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마치기 전 이 자리를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히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조국 교수가 말로만 외치던 공정과 정의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실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힘찬 목소리가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간곡히 기원하며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구호입니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조선해양공학과 16학번 재학생이자 현재 부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다민 씨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대인 조국교수 스탑 촛불 집회를 공동 주최한 조선해양공학과 16학번 김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10월 저는 새내기이자 조선해양공학과 학생회장의 신분으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서울대학교 동맹법 집회의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최순실, 정유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갈망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열망과 냉철한 지성으로 똘똘 뭉쳐 추악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번 내각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님은 운동학원을 통한 재산 증식,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와 가동의 사모펀드 투자 등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조국 교수님의 따님이 고등학교 시절 제1교사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수혜 등에 대한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해당 사안들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의 정치 참여는 폴리페서지만 본인의 정치 참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에 안가수망이라는 말에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다는 말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수관의 인턴 참여로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연구가 끝난 논문에 박사라는 직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 한 번도 받기 힘든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우리는 정부와 조국 후보자에게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저희 학내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논문 1위에 선정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무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뼈저리게 학습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이 아닌 지성과 이상이 곧 우리의 무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분노와 실망을 정당합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며 제1저자 논문에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 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한 대학원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야 마땅할 장학금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겐 수천만 원이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우리들의 분노와 실망에 답할 차례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선출 권력의 의지 표현을 위해 조국 후보자라는 상징을 내세운 것이라면 그 상징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 흠결이 있음이 드러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 나갈 만한 정권 내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1인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입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나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분노가 정당함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명함을 이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구호 한번 외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집회를 준비하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실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지만 물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로 세 분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입니다.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로스쿨 교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조준현 씨를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크게 말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큰 집회에 참석하면서 발언한 것이 오늘로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법무부에서 사실 정치를 주장하면서 로스생들이 집단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그때 제가 응원하러 갔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너무 기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대 주의학번 조준현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이면서 현재 로스쿨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오신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고대에 다시 6년 만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벽보가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먼저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 응원도 했지만 많이 걱정을 하셔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공격을 당할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요. 그렇지만 아마 금요일 저녁 이 바쁜데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가족을 보고 아 내가 여기 잘 왔구나 한편으로는 가슴에서 눈물이 나면서도 오늘 뭔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할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고3 학부모이고 교수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이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나 자신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촛불 집회에 참석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비공신적 첫 집회 때부터 여러 차례 참석했는데요. 그 당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던 처음에는 과연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불공정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참석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이 보도되면서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이 본인이 비판했던 기성세대와 똑같은 수 있을까라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딸의 논문 공개 기재를 보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나 뒤에 말씀하신 분들 중복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난 초짜 교수지만 논문이 얼마나 교수나 대학원생들에게 중요하고 일 저자가 되는 것이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논문 스펙을 이용해 학종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이걸 바탕으로 의전안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면서 무더위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미래가 불안한 수많은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저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몇 달 동안 촛불 집회에 참석했냐 라는 참담함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과거에는 교수들이 서로 자식 스펙 만들어줘서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자녀를 논문 저자에 끼워넣어서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는 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며칠 전 민주당은 조국 딸의 논문 등대는 보편적 기회라고 말하더군요. 과연 외고생이 연구 책임자도 연구계약에 본 적도 없었는데 2주만 인턴하고 저자 소속도 허위로 기재하고 의학 논문 1저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모든 국민이 받을 수가 있는 보편적 기회입니까? 어떻게 이런 논문을 자소서에 써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성적 우수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할 장학금이 어떻게 유급한 학생에게 성적 제한 규정도 개정해 가면서 6번이나 주는 것이 청년의 꿈을 지켜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몇 년 전 우병우 선배에게 법꾸라지라고 비판을 했었죠.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한다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수많은 의혹들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위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시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이중사고를 가지신 분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모 의사분은 얼마 전 신문기고에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을 가진 인격이 있다. 인간이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서 부끄러울 줄 모른다면 인격권을 포기한 것이다. 인격권이 없는 개혁은 폭력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되었고 사생활에 대한 마녀 사냥이면서 장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 의혹들이 제기될 때부터 법의 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수개월 동안 그 수많은 시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자처럼 말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은 당시 의혹만으로 경솔한 탄핵을 주장했던 것을 지금 반성해야 됩니까? 지난 대선에서 운동대표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핵심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것을 믿고서 투표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이 그때 박근혜 때 외쳤던 것처럼 이게 나라냐 라고 탄식하면서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백이 없어서 좋은 스펙 못 만드는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논문을 열심히 쓰시는 학자들 위해서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와 대학 입학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국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 가족들은 무슨 자격으로 장학금과 논문을 돋보이고 이 시간 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차다운 일을 주고 수업을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장학금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자격이 있습니까? 선배님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하는 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죠. 그동안 박근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칙과 부조리에 대해 비판할 때 적용했던 그 똑같은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정권에 부담 주지 마시고 내로남불, 위선자, 적폐란 비판 받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후보자 사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둘 다 사퇴해요. 둘 다 사퇴. 그러니까 보좌관이 사퇴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 집으로 가세요. 운동중학교 가서 아니 운동장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내놓는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8,000분 계신데 한 2만 명이 되면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얘기하려다가 조국의 여자 문제 그건 좀 살짝 망망이라는 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또 나온 거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죠. 아닙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2만 명이 만약에 되면 저희가 바로 여자 문제 겁나 올라오고 있어. 일당의 자리 막 올라오고 있어.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조국이 그 정도 되면 본인도 뭐 왕자병이잖아요. 그 어제도 설명했지만 머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조금바이 너무 대시가 너무 많아서 자기 외모가 컴플렉스였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뭐 책상 위에 뭐가 쌓여가지고 했다고 그럴 정도로 왕자병인데 근데 또 그런 왕자병을 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살짝 이제 맛을 보여드리면서 취재진들이 문제 말에 따라서 주제만 바꿉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 조국은 여자 문제가 터지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2만 명이었어요. 네. 2만 명 잘하셨다. 그러면 좀 더 얘기하다 할까요? 아니 이제 사실 조국의 여자 논란 일단 조국의 여자 논란을 그거부터 시작해요. 조국이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 2년 넘게 하잖아요.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2년 2개월이기 때문에 자기 2년 4개월만 하겠다 해가지고 2년 4개월을 맞췄는데 1년 전쯤에 민정수석의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기고를 했어요. 근데 기고한 내용이 뭐냐면 성인과 여고생, 고등학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다면 이걸 범죄화하는 것으로 말이야. 이런 속당한 내용인데 나가버리는 다 저희가 허투루는 안 돼요. 다 계획이 있거든요. 다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민정수석 실에서 저걸 했잖아요. 미성년자 노무를 교육부에서 안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노무 전수를 하려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제보 받은 건 좀더 센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이런 조국이 이제 그 법대 교수를 오래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법대 교수를 한 분들에서 법대에 다니는 여대생들과 스캔들이라는 교수들이 있어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교수들과 뭐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뭐 해가지고 학점 높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아니 학생 입장에서 약간 교수가 우러러 보이는 것도 있죠. 문제도 있죠. 안경환 교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안경환 교수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냐면 안경환 교수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때문에 제가 안경환 교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수가 아니었는데 저는 못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조국이 그렇죠. 손석희도 엄청 문제 많아요. 저는 학교에 이제 직접 제가 소개했어요. 손석희 전문가 아니야. 손석희 담당이지. 성신여대에서 엄청 비슷해 머리. 중학교 가서 이랬어요? 손석희 쫓아서 바리깡으로 머리 좀 밀고 싶어. 맨날 밀고 왔어. 그건데 수축머리 하면 어떨까요? 머리 좀 깎아라. 둘 다 좀 깎아왔어. 머리가 아니라서 더러워 죽겠어. 머리 길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연예인 하는 많이 했잖아요. 아니 성신여대 아니 거의 밀어놓고 저 밀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직 잊지 않았어요. 과천 주차장. 과천 주차장 한 번 더 가야지. 네,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같이 좀 몰랐어요. 저기로 사회 만들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간호사가 공부가 힘들잖아요. 이게 손석희, 제2의 전성기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과 손석희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그 애 얼굴을 어제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자는 거 쭉 보는데 우진아 니는 아들 우진인데요. 이런 세상에 살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바꾸면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기회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할 것도 계속 고착화가 될 것인데 상위 20%와 뭐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대체화가 된 사회, 배급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언제 지금 당장 아니 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고 맨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 숫자로 보여주는 팩트는 그러지 않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서울대든 고대든 같이 힘을 합심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현장에서 소리를 내야겠죠. 옛날 인터넷 스랍에서 뭐 글을 써봤자 사실 이펙트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스랍. 저 흐르는 물처럼 이게 많이 쓰는데 별로 이펙트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35,700명이 나오셨는데 기자들 다 외신들까지 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겠죠. 이러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1회 수업 전문입니다. 네, 일단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하면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축하한다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네요. 하고 싶은 말은 조국 교수 따님이 썼던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 병리학 논문 SCIE죠. 그거 고등학생이 못 쓰는 거 아시죠?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거 썼는데 그거 내용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도 뭐 의학에는 깜깜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 보니까 누가 트위터에 글 올리신 거를 보니까 그 의사분께서 그거가 굉장히 질이 나쁜 거더라고요. 그거 연구하려면요 4명증 환자 아이들 꼬맹이죠 빅덩이 37명의 피를 채취해야 되고요. 그 대저군으로서 57명의 그 정상인 애들 피를 채취해가지고 대저해서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 조국 교수 딸 그거 수시 모집해가지고 고대 입학시키려고 그 애들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 피값 아닙니까 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이 좀 나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수사에 들어올게요. 아무튼 그 애들 피값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기득권을 더 계속 연장시키기 위한 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스럽고요. 그리고 뭐 요즘 오늘 한강대학원 학장님이 그러신 거 봤죠. 그것도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비겁하게 남자가 쪽팔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가난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금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한 학기 3학점 신청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한 학기 다니고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려고 방학금 얼마 더 하시는지 아시죠? 800만 원이 800만 원. 400만 원이 뭐 이름입니까? 그거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가 분노를 하고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정말 이런 교육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정말 그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지 안 되겠지만 수시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봐요. 수시는요 되게 깜깜이에요 정말.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왜 떨어졌는지. 자기가 떨어졌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납득이 되고 굉장히 투명한 정책 그 입시 제도가 되는데 왜 떨어질지 몰라. 나보다 공부 좀 못하는 애가 막 이상한 거 많이 정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서로 분열을 하게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세상이 원래 이랬나?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고 해도 안 되겠구나는 절망을 안겨주게 되면 이게 사회가 정말 커서 굉장히 미끄러지거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오는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뭐 뒤에 더 다른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좌절하면은 우리 주인공 이게 보면 안녕 저희 희망을 받습니다. 애가 이제 희망의 상징인데요. 희망을 받습니다. 다음번 집회는 47,000명으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좀 입시 제도가 공정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아니더라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한 5대5 정도로 해서 정시가 부안이 명관이라고 정시가 제일 깨끗하거든요. 사실. 아니 수능 딱 봐서 점수 딱 나래미 시켜가지고 조금 이제 보완할 거 논술 면접 보고 그다음 학생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공부되면 별로 불공정한 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사회 한 조국 교수님의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나아가서 좀 교육 제도를 좀 흡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한번 플래시라이트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조금 더 촛불보다 밝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함께 흔들면서 집회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곡이죠. 촛불 하나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그 노래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고 고만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원한 그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만 이래 난 아직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그래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거나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움쟁이다 포기할 텐가 주어지는 병에 굴러가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눈이 고우를 마라 쉬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뒤로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선물 하나와 촛불 하나 자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따고 나는 하나 절보의 화려한지 넌 속에서 밟고 있지만 나 지우지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 싶어도 날 쏟아 날 주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참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질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난 촛불 하나가 널 즐기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빛으로 난 불을 쫓아가
사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난관과 계단, 프레스 뒤쪽에도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과 졸업생분들이 현재 집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입니다. 두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사전 신청자 마지막 발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지금까지 두 분이 졸업생이셨다면 재학생입니다. 경제학부 18학번 재학생 이상민 씨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상민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좀 재미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해온 거를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의 겨울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무너졌던 그 겨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날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의 가치를 제약이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재천명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으며 지금도 이 바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저는 참담함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설마가 되고 설마가 당혹감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그 당혹감은 무력함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들이 왜 한결같이 조국 교수님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쓴소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왜 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의혹들은 마치 하나의 퍼즐 속 조각들처럼 짜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진보라면 상대 진영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보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격한 잣대 속에서 조국 교수님은 아직도 적격한 장관 후보이십니까? 내로남불 뿌리부동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비판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진보 지식인 중 한 명인 조국 교수님의 책이 제 책장에 아직도 버젓이 꽂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간지의 신문을 통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조국 교수님을 진심으로 동경해왔습니다. 처음 교수님과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내심 잔전을 기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긴 직전 마지막까지 남았던 감정이 과거 교수님을 향한 동경에 대한 미련이었으면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존경은 과거의 존경이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붙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를 밟고 학계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하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따님에 대한 의혹은 그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집안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크게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이 모두에게 없어지는 날이 느리지만 조금씩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판해 오던 조국 교수님, 그 교수님의 따님이 사실은 성공의 지름길을 타고 있었다는 보도들에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금수저 공화국의 의미를 교수님 때문에 다시 곱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이 이 사건에 특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청년들이 느낄 허망함을 미루어 짐작해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는 교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냉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진 역량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냉소하며 등을 돌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민심 위에 있을 수 없다는 2017년의 공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스스로가 타인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